네,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두 번째 확진자가 완치돼서 퇴원함과 동시에 하루 이틀 새 추가로 확진자들이 발생해서 현재 국내는 총 23명의 확진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주춤하듯 보이던 감염이 이제부터 확산세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지만은요. 20번과 22번 확진자는 가족끼리 전염이고 21번 확진자는 또 기존의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이 이루어진 상태라서 아직까지 지역사회 감염으로 퍼진 상태는 아닙니다. 23번 확진자는 중국인 여성으로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상태에서 양성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으로 퍼지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만 서울시는 현재 모든 부서가 합심해서 서울 시내 곳곳에 방역과 소독은 물론이고 선별 진료소를 통한 신속한 검사와 지정병원을 통한 치료자, 확진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걱정보다는 경각심을, 불안보다는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신속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매일 열고 있는 비상대책회의 끝나자마자 오후 3시에 유튜브를 통해 시민 여러분께 일일 보고를 생방송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역시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박유미 과장님 함께 하셔서 우한 입국 외국인에 대한 철저한 서울시의 관리 상황과 오늘 비상대책회의 때 주요 내용 짚어주시고요. 서울시 교육청 전화 연결 인터뷰로 서울시 내 각급 학교의 방역 현황과 일부 학교 휴업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사 출신으로 우리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시는 박유미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고요. 먼저 이번에 추가 확진자들 보면은요, 확진자들과 직접 접촉했거나 가족인 경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가격리 중에 모두 이제 확진이 나온 상태라서 자가격리자와 함께 하고 있는 가족들 생활 지침에 대해서 어제 방송에서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짧게 좀 안내해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판넬에 정보를 좀 담아왔는데요. 중요한 내용이 과장님께서 요거 잡아주시고요. 먼저 자가격리자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가족, 동거인들 똑같습니다. 생활 수칙이 개인위생 다 중요하고요. 최대한 접촉을 서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가족에 이제 자가격리자가 있을 경우에 그 다음에 대면할 때는 집안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고요. 서로 또 식기와 생활용품 따로따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자가격리자가 가족으로 있을 때 자가격리자가 환자가 썼을 경우에는 락스로 소독해 주시고 문손잡이 같은 경우도 소독을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사항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가격리 대상자 중에서 가족과 동거인이 생활을 하는 수칙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접촉하지 않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 같이 불가피하게 접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 거리를 두고 접촉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사용하는 생활용품에 관련되어져서는 구분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물과 비누, 손세정제를 이용해서 손을 자주 씻어서 감염을 예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주 환기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가격리자 생활공간 또 집안 소독 방법은 락스를 활용해서 꼼꼼히 해주시면 되겠고요. 식사 따로 하셔야 된다는 점 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서울시 우리 대응 현황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가 1월 13일부터 25일까지 우한에서 입국한 내국인과 외국인들 총 전수조사 한 사람 한 사람 했고요. 격리 상태에서 능동 감시해 왔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던 우한에서 입국한 내국인, 외국인에 대해서 명단을 질병관리본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국인에 대해서는 1월 31일 날 205명의 명단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이 명단을 확보하고 난 다음 서울시는 즉시 전담 공무원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전담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 조사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했더니 이제 65명이 연락처 등이 없어서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고, 그렇지만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법무부와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하고 공조를 해서 2월 5일 전원 소재를 확인하였습니다.
소재를 확인하고 난 다음 출국한 외국인을 제외한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그중에서 한 명이 중국인 여성 한 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은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격리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은 서울시에서는 더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을 해서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한에서 입국한 내국인과 외국인 총 이제 격리 상태에서 감시해 왔고요. 또 이제 치료 상황도 좋고 계속해서 우리 서울시가 또 면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방금 전에 끝난 비상대책회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좀 짚어주실 텐데 7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진단검사 시약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발생은 확진자가 총 23명이고 서울시 거주자가 10명입니다. 국외 현황은 확진자가 2만 8천 명이 넘었는데요. 2만 8,230명 정도이고 사망자는 565명입니다. 오늘은 해외 감염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외 감염 국가가 28개 국가가 있는데 특히 10명 이상 확진자를 가진 나라를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홍콩, 호주, 독일, 말레이시아, 미국, 대만, 베트남, 마카오가 10명 이상의 확진 환자를 가지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확진 환자 이제 23명 중에서 초기에는 우한시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가족들이 접촉돼서 감염이 됐는데 최근에는 중국 외 감염 국가를 다니면서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감염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서울시는 2월 5일과 6일 사이에 3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대비 약 43% 정도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 자체가 지역 사회로 확산할 수 있다는 큰 우려를 가지고서 위기 경보인 심각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과장님 우리 서울시가 이제 이런 비상 상황 때 위기 경보 단계가 총 4단계인데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우리 시가 이 경계로 미리 설정을 해놓고 늦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라는 기조로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해왔는데 지금 심각 단계까지 미리 좀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심각 단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준비를 지금 철저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2월 7일 내일부터는 좀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뀝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간의 접촉이라든지 중국 아닌 다른 곳에서도 입국하신 분들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월 7일부터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밀접 접촉자나 이제 일상 접촉자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접촉을 했다고 판단이 되어질 때는 모두 자가 격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크게 바뀌는 것이 2월 7일부터는 50여 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지금까지는 18개 전국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실시했던 거를 보다 신속하게 진단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기간을 늘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을 갔다 오지 않더라도 의료진이 판단을 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면은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2월 7일입니다. 내일 금요일부터 이제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진단검사 시약을 가지고 이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인지 아닌지 걸렸는지 아닌지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가까운 곳에서 빨리 검사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네, 방금 전화 연결이 돼가지고요.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보건팀 최민수 사무관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셨고요. 지금 시교육청에도 시민들 문의가 좀 빗발칠 것 같은데, 주로 이제 계약 연기 등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현재 가장 궁금한 점이 서울 시내 학교 방역 상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계약 연기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신종 감염 바이러스 확진자가 그 학교 주변에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그 체류하는 장소, 이런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그 감염의 우려 때문에 그런 그 불안감이 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개학을 만약에 하게 되면 개학 전에 반드시 학교 건물 전체를 방역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네네. 평상시에는 2달에 한 번씩 방역을 실시해서 이런 그 감염병 예방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사태 시작부터 지금 꼼꼼하게 3가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발열 체크, 그다음에 네네. 이제 학생들 이제 그 마스크 착용, 그렇죠? 준비하고 예. 계시고, 손 소독제 또 철저하게 구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네. 그리고 지금 실제로 42개 학교인가요? 지금 네네. 그 임시 그 휴교령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중랑 성북 지역, 중랑하고 성북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죠.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들 지역 중에 그 성북 지역인 경우는 그 5번 확진자가 CGV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같이 본 다수의 학생들이 밀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학생들이 그 인접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불안 심리를 해소 차원에서 그 CGV 반경 1km 안에 있는 37개 학교를 휴업 명령을 내렸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동부 지역 중랑구 관내 5번 확진자의 거주지가 이제 그 학교로부터 100m 이내의 근접 거리에 살고 있는 곳이 확인이 됐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불안 공포 심리 때문에 그 중랑구 관내 5개의 학교에 대해서 휴업 명령을 했습니다. 네, 중랑하고 성북 지역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일단 확진자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 확진자랑 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오래 있었던 곳들, 확진자 네. 근처의 학교들, 네. 유치원과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총 네네. 이제 42개 교가 임시 휴교령이 내려진, 휴업 명령이 내려진 상태고요. 네. 계약을 연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많고요. 지금 이 네. 국지적인 이러한 휴업 명령 외에 일괄 휴업 명령도 앞으로의 사태를 봐서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휴업 명령 시행 단계에서는 확진자가 16명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오늘 기준으로 보면 23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에 따른 학부모들의 그 불만이나 불안 심리가 고조되고 있고, 앞으로 발생되는 추이 경과를 보고 국소적인 그런 휴업 명령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로 더 이제 휴업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 교육청 차원에서요. 예, 상황이 네네. 더 악화가 된다면. 상황을 봐서.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서울시 교육청의 최인수 사무관님 함께 해주셨고요. 네, 바쁘실 텐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십시오. 네네. 네. 네, 또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얘기가 될 텐데요. 우리 또 어린이들, 아이들, 학생들 또 이렇게 감염 예방을 위한 그런 대책들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들이. 120, 우리 시민들의 궁금증 해결사 120 다산 콜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또 질문이기도 한데요. 지금 방금 시교육청과 서울시 내 각급 학교의 이제 휴교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어린이집에 감염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휴원 조치가 어떻게 되는 거고, 또 자녀가 감염됐을 경우에 이제 어린이집을 안 나가야 되는데 이럴 경우 출석 인증 어떻게 되느냐, 이런 좀 문의들이 있었기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휴원은 일단 서울시에서 이거는 만일의 사태의 경우에 대비한 거지만은 일단 일괄 휴원 명령은 가능한데요. 보육 대란을 또 걱정을 지금 다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이거는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벌이 부부의 휴가 지원이 된다면 어린이집이 이제 휴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보육 공백이 생기진 않을 텐데, 현재 이제 각 기업 재량으로 이제 회사별로 이렇게
그 맞벌이 부부 특별 휴가, 유급 휴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거는 강제할 수 있는,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각 사업장들이 만일의 사태에 좀 일괄적으로 이렇게 유급 휴가 또 이렇게 특별 휴가를 맞벌이 부부들한테 시행해서 어린이집 휴원하고 조치가 좀 맞물려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좀 가능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이고요. 확진자 접촉자가 발생한 해당 어린이집은 무조건 폐쇄와 휴원에 들어가게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해당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감염됐을 경우에는 이제 출석을 못하게 되는데 출석 못하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네,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또 하나 120 다산 콜센터를 통해서도 또 문의가 들어온 상황이고요. 우리시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확진자 동선 구축과 공개를 개인들이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있는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나요? 이런 문의들이 있었는데 우리시가 이미 좀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죠. 곧 이렇게 될 텐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진자 동선 공개하고 그 내용을 구축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자세한 동선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를 더 하고 있는 부분이 이미지와 지도 서비스를 이제 확진자 동선에 맞게 좀 더 보기 쉽게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있고요. 확진자별 동선을 클릭하시면은 이분이 갔던 경로 자체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났거나 퇴원한 이제 확진자의 동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클린존이라는 이름으로 별도 표시해서 그곳은 이제 위험하지 않고 아주 안정적인 곳이다, 깨끗한 곳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도록 그런 표시도 저희들이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예. 그리고 확진자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 이용을 했을 때는 특별히 서울시가 이동 동선을 지도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주 이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우려도 있고 불안감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다중 이용 시설을 확진자가 이용을 했다고 하면은 그 시설명과 확진자 방문 시간, 시설 내 동선, 방역 소독 여부 같은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제공을 할 생각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확진자가 그곳을 왔다 갔다 했다 하면은 관할 보건소에서 환경 소독 명령하고 해제 조치까지 하고 이 방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소독 조치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가 와서 아까 서울시 대책을 말씀 못 드린 거 두 가지만 간단히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방역 물품입니다. 서울시에서 방역 물품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에 관련되어진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이제 재난 기금을 가지고서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곳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보건소나 시립병원, 선별진료소와 같은 의료기관에 우선 저희들이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취약계층이 모여있는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장애인 시설, 그다음 노숙인 시설을 이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의 안내 데스크에 있는 이제 시민 접점 지역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배부를 할 예정이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민들 중에서 필요로 하다고 하면은 시민들께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물량을 최대한 많이 빨리 확보해서 제공을 할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가격이라든지 현장 방문을 통해서 판매자들이 이 부분에 관련되어져서 마스크를 사재기를 한다든지 위법 사항 같은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생사법경찰단을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는데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서울시 매점 매석하는 신고센터를 저희들이 이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신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다가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되거나 사재기 하는 걸로 인해서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피해를 입으셨다면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나 소비생활센터로 연락을 주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지금 2월 7일부터 지금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접촉자에 대한 대상도
이제 확대되어지고 자가격리 대상자가 지금 확대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민간 의료기관하고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이제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대책회의에 참여를 할 텐데요. 시장님 주재로 해서 서울시 감염병 협력위원회를 긴급 소집해서 지금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상급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27개 병원이 참여해서 지금보다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대되어졌을 때 민간 의료기관에서 더 이상 환자가 확대되어지거나 그러지 않도록 그리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긴급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확산에 대해서 서울시가 대책 마련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박유미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이제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진자들의 동선을 지도, 이제 맵 서비스로 자세하게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곧 이제 공개한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이 사실상 확진자들이 다녀간 동선들은, 장소들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파악해서 모두 방역 조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이제 다녀갔다고 하더라도요, 그렇게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보다 개인 위생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박유미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손 씻기가 처음이고 그다음 마스크, 기침 예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 씻기는 감염병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요. 30초 이상 비누로 이제 비누와 물러서 손 씻기를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마스크 착용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거나 공공장소를 이용을 하실 때는 가급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특히 의료기관에 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기침에 관련되어진 예절은 여러 번 이제 실행하면서까지 보여드렸는데요. 기침이 날 때는 오소매를 이용해서 이 기침 분말이 다른 데로 비말이 가지 않도록 예절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꼭 기억하실 번호 1339번 질병관리본부 또 콜센터고요.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 번호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시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일 오후 3시마다 유튜브 생방송으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가 있으면 이제 유튜브 방송 댓글 달아주시면 책임 답변 부서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